네, 부총님, 제가 전반부 질의는 미국 관세 협상과 아울러서 우리 국내 균형 성장 네. 발전 계획을 좀 한번 만들어 네.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문화 산업 파트를 좀 얘기해 네네. 드렸고요. 뭐 이 밖에도 서비스 산업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뷰티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내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전반적인 한번 좀 검토와 네. 5개년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네. 네. 제가 이번에 질의드릴 거는 이제 영토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 상황에서 이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생존해야 될 좀 처지에 있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에서 생존 전략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번에 우리 부총리님이 CPTPP 가입 검토하신다는 말씀 한번 하셨죠? 예, 뭐 네. 정부 내부에서 예, 최근에는 EU까지 좀 가세를 해서 여기에 가입하고 싶다는 좀 요청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2월에는 영국이 가입했죠. 그래서 미국이 탈퇴한 상황에서 일본 주도로 지금 12개국이 됐고 EU가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배경에는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 한번 보면 코로나 때 침체됐다가 그 반등에 힘입어서 쭉 치고 올라갔는데 수출 증가율입니다. 예, 그런데 23년도부터 추락하기 위해서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가 기저효과로 잠시 반등했다가 내란 사태 때 주저앉았어요 또.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관세는 그때 뭐 그 예견되기 좀 이른 시기였고 그래서 올해 초반까지 계속 수출 증가율이 올라갔던 거고 이 관세 여파로 미리 뭐 재고 증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수출이 증가한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미국 수출은 계속 점유율이 올라갔었어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 중국 사이드가 급격히 추락한 부분이 있고요. 동남아 시장이 또 다 합하면 중국만큼은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을 신남방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물론 코로나 시기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좀 수출 개척을 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북방까지 합쳐가지고요. 수출 영토를 사실은 많이 개선하고 개척했었죠. 중국을 보면요, 지난 30년 우리 90년도에 중국과 그 조약 이후로 단 한 번도 무역 수지 적자가 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어느 때 직강화하냐? 22년대 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지금도 중국은 무역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유럽에 가서 중국 시대는 끝났다라고 발언 이후에 갑자기 이 무역 수지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출도 꺾이기 시작하고 그런 이유 제가 데이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이게 정치적 격변이 있거나 뭔 특출난 어떤 그 효과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반전되지는 않거든요. 그 전년도에 242억 달러죠. 예, 흑자를 얻었어요. 그런데 12억 달러를 줍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접어들어요. 이 이유는 혹시 이해하세요? 예, 뭐 그 당시에 아마 이게 중국의 경쟁력이 우리보다는 아마 그동안 좀 이렇게 치고 온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뭐 철강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경쟁력 가지는 부분을 이제 중국이 추격하고 또 따라오고 이러면서 아마 근데 생긴 그게 네. 그래프 다시 보면 네. 이해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242억 달러는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네. 갑자기 1년 만에 추락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죠? 이거는 뭐 정치적 큰 변동이 있거나 뭔가 막지 않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기업들이 어떻게 단번에 줄입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부총님 예. 네네. 네. 네. 네네. 네.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국내적으로 보면은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이 아마 이렇게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좀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고부가치 산업화하고 또 기술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R&D도 많이 늘리고 R&D도 과거처럼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성과 중심으로 거대 R&D를 갖고 하는 이런 노력, 그리고 기업들도 기존에 있는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이 시스템으로는 중국한테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프로세스 공정에다가 또 더 초혁신 기술, 첨단 기술을 붙여서 또 공정을 또 경쟁력을 가지고 고부가치 또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이런 구조적 노력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도 하고 R&D 지원도 하고 협력도 같이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그 많은 수출도 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